근데 본인은 애가 5이면서 본인이 기르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출산 경험이 없어야 한다, 무출산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달면 이성적 끌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여자의 외모, 가슴, 여자의 몸무게, 여자의 나이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말을 하면 결혼정보회사 여자 빌런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도 물론 있겠지?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머릿속에 몇 번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남자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키 171, 그리고 학력은 지방대 4년제를 나오셨고 직업은 공무원이셨어요. 남성분 자체는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어떤 외모였어. 근데 남성분이 앉자마자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여자는 이러한 여잔데 소개해줄 수 있냐는 거야. 일단 가슴이 C컵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키는 163에서 168 사이여야 돼. 그리고 나이는 무조건 20대여야 돼. 여자 나이가 20대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 근데 그 남성분 나이가 39살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뚱뚱하면 싫다는 거야. 몸무게가 45kg 이상 여자는 자기는 딱 싫대. 자기랑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자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자를 볼 때 직업이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선호한다 다는 거야. 내가 그때 좀 약간 쎄함을 느끼긴 했거든. 근데 여자가 너무 도도하거나 성형을 많이 했거나 매너가 없거나 그런 것도 싫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성격의 여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자가 무조건 자기 얘기에 호응을 해줘야 된대. 리액션.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밝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런 걸 원한다는 거야. 가능하냐고.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개런티해? 내가 여자의 가슴을 다 뭐 만져보고 측정해? 보여주세요. 뭐 몇 컵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거는 결정사에서 어렵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소개하지 않는다. 만약에 외모만 보고 여자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결정사 오지 마시고 클럽 가셔라. 근데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결혼정보회사 여기 말고 여러 군데 했을 때 다 그런 류의 여자만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배우자 조건이 되게 뚜렷하고 명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자기 조건에 해당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저희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기의 조건이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라고 자꾸 되묻는 거야.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냐라고 물으니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그러면 2명만 소개시켜 달라는 거야.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추천을 좀 해주고 있는데 2명만 해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분이 1년이란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오지 말아라. 나는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이 말하는 그 배우자 조건에 해당되는 여자를 난 추천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지 마셔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 대상인지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싶다는 거야. 그런 상담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일단 1시간 정도 시간을 내달라는 거야.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오셔라 그러면 차 한잔 마시자. 그리고 이제 만났더니 그 자기가 1년 동안 결혼정보회사는 3군데를 했더라고. 다행히도 하면서 나한테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소개한 거 아니잖아. 내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선한 것도 아닌데 그 결정사 3군데에 대해서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막 욕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 무료로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냐는 거야. 만나고 있던 여자 그 여자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대. 그리고 자기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그 조건을 자기가 유연하게 좀 풀겠대. 한 B컵 이상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허들을 높게 잡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이셔. 근데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또 해온 거야. 근데 여전히 싱글이신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런 것처럼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선입견들이 누구나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긍정으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본인이 돈을 내고 사람을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다들. 그러면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 얼마짜린데 막 이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사실 좋은 사람 만날 기회보다 이 돈, 계산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한번 가입해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만나는 상대에 대한 신원이 정확한지 그걸 개런티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한번 도움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해. 그리고 소개팅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우리가 미팅하고 난 이후라면 애프터에 대해서도 막 조언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 받아야 하잖아.
근데 그때 커플 매니저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회원이기 때문에 하는 서비스야. 저희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회원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이 사람하고 소개했을 때 좀 케미가 있을까? 내지는 애프터 하고 나왔을 때 뭐 3부터 4부터가 되는지 또는 결혼으로 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조건이 이 사람과 합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회원 가입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를 폄하하면서 돈 내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돈을 내면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커플 매니저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남자 진상분 얘기도 했는데 또 떠오르는 게 남자분이 애가 5인가 그랬어. 어머.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 돈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는 무출산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자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미 5인데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왜 불가능하네. 본인이 애가 있으면 상대방도 애가 있거나 내지는 그 부분이 조율이 돼야 만남까지 되는 거고 만남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 이후 재혼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혼일 경우에는 아이가 양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배우자가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본인은 애가 5이면서 본인이 기르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출산 경험이 없어야 한다. 무출산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면 어떻게 매칭이 되겠어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 소개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최근 들어서 돌싱이신데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인데 재혼으로 오셔서 상담받으실 때 나는 무출산만 원한다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거는 좀 이기적인 거잖아. 물론 얘기는 해. 저는요 결혼 경험도 있고 출산 경험도 있지만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연결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출산을 희망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나는 만약에 무출산이야. 근데 상대가 애가 2이야. 그리고 본인이 길러. 그럼 나는 재혼과 동시에 부모가 되는 거거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기도 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그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본인은 돈이 없어. 남자분인데.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와가지고 가입비를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해서 한 100만 원 내고 한 100억대, 200억대 여자를 찾아. 자산이 정말 많은 여자 없느냐. 막 이렇게 묻거든요. 나 진짜 묻고 싶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회원들 좀 소개시켜주게. 아니 100만 원 투자해서 100억대 점 본 거랑 뭐가 달라. 엉망진창 살다가 일확천금 노리고 굿 한 번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대 부자 만들게 해주세요. 이거와 뭐가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 결혼에 니즈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조율할 마음이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없나요? 200억대 이상의 여자 없나요? 사업가 여자 없나요? 아니면 가슴 B컵, C컵 이상 여자 없나요? 나는 집에 가라고 얘기 드리거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원하고 바라면 본인도 어느 정도 호감형이거나 여자들이 선호하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은 전혀 거울을 보지 않는 거지.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숨이 턱 막히기도 해.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여자들이 싫어하고 여자들이 기피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정보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걸 막 요구하잖아요. 저희가 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모든 일에는 이면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듯 저에게도 이 일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인 부분들은 미비해요. 10%도 안 돼. 10%가 뭐야? 5%도 안 돼. 나머지 좋은 정말 정신적으로 멘탈 건강하고 저에게 잘했다, 고맙다, 대표님 덕분에 결혼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솔로 탈출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 또는 텍스트를 보내오는 회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빌런을 만난다라고 하면 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회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로 한번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